정부가 북한의 요청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하려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방북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방북 신청을 했던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 등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줘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이유는 정치인의 거듭된 방북,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박지원 의원 당사자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지난주에 개성공단 다녀오셨고 저희와도 관련 인터뷰도 해주셨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방북 신청을 하셨네요. 글쎄요, 이번에는 김양건 비서가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통보를 통일부를 통해서 왔고요. 예. 또 통일부에서 방북 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는고, 또 통일부에서 북측에 공식 초청장을 보내달라라고 해서 북측에서 박지원 앞으로 공식 초청장이 왔습니다. 예. 그런데 방북의 불허 이유는 정치인이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방북 신청을 했을 때도 저는 정치인이었고, 또 통일부에서 북측에 공식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도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좀 궁색한 것 같아요. 예. 뭐 통일부가 일단 북측에 초청장까지 보내라 이렇게 해놓고 또 방북을 불허했다. 그러면 좀 뭐랄까요? 중간에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건 아마 북측에도 상당히 신뢰성 문제 아니겠어요? 예. 공식 초청장 보내라고 해가지고 보내오니까 또 이제 정치인이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남북 대화는 어떤 관계라도 이어져야 되는데 그건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북한에서 뭐 지난주에 방문했습니다만 다시 또 와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재방북을 요청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번에는 우리 대남 정책인 김기남 비서 겸 통전부장이 만나자고 한 것은 좀 중대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겠지만 예. 만나봐야 알죠. 남북 관계라는 것은. 예.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러한 메시지를 야당인 또 특히 박지원에게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좀 껄끄럽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허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공존하죠 뭐. 아, 껄끄럽다. 어떤 점이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물론 북측에서도 공식적인 창구는 정부입니다. 예. 또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는 당연히 정부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마저도 야당인 박지원에게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좀 껄끄럽게 생각했지 않는가 이런 추측을 하는 거지 사실은 잘 모르죠. 예. 네, 그래서 일각에 제기되고 있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이제 당국 간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의 대화는 나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꾸 다른 쪽으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 이런 우려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화가 단절되고 있으니까 예. 야당 측 인사라도 만나서 또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러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 끈으로 생각하면 좋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든 북측과 대화를 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 측 인사라도 그러한 얘기를 하고 북측에도 대화를 촉구한다고 하면은 바람직한 일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박 의원을 모시려고 했던 이유가 뭐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했던 노력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더욱 가관은 어제 청와대에서 저하고 정부 고위층하고 충분히 이해를 해가지고 제가 방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가 됐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건 또 그 정부에서 청와대에 허위 보고한 거예요. 저는 어제 오전에 정부로부터 방북을 불허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예. 제가 가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좋고 정부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청와대에다 보고하면서 박지원 의원이 충분히 이해를 했다라고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는 그렇게 알고 방북을 불허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부가 왜 그렇게 야당 의원과의 대화를 왜곡하고 허위 보고를 하는지 그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통일부가 청와대 보고를 거짓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청와대 고위층의 말씀에 의거하면은 예.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네요. 그러면 지금 표면적으로 정부가 내건 이유 말고도 그러면 방북을 불허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실 수 있는가요? 글쎄요. 제가 추측하기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직접 대화를 원했겠지만은 예. 북측에서 간접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불쾌하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예. 어떻게 됐든 대화는 이어져야 되고 또 야당 측 제가 가더라도 정부의 어떤 나쁜 일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똑부러지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북측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를 이어가야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표현했고 그러나 어떤 걸림돌을 좀 제거하자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말이죠. 예. 비핵 개방 3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선 핵폐기의 조건이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선 핵폐기의 빗장을 풀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진전된 거다. 예.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북 고위 회담에서 5.24 금강산 관광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건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5년, 박근혜 대통령 2년, 이 7년간 진전이 없는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는 절호의 찬스다. 그리고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북 관계를 터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이 기회를 북측에서 포착해야 된다. 예. 이런 걸 강조했거든요. 예.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요즘 이제 오히려 야당의 입에서 예.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옳다고 하는 것을 설명했다고 하면은 정부에서 저를 칭찬해야죠. 요즘 근데 이제 통진당이 헌재 결정으로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네, 이른바 종북 논란 혹은 종북 이슈가 우리 사회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방북 불허 결정과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북한에도 북한 법이 있고 예. 우리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 법이 있기 때문에 예.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은 이미 헌재에서 결정된 겁니다. 예. 우리 국민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대해서는 받아들입니다. 예. 물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할 만한 북측의 입장이 아닐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에 방북을 하셨다면 북한의 김한건 비서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생각하는 그 추측은 있지만은 예. 또 오늘 우리 방북하는 김성재 전 장관이나 우리 김대중 평화센터 측의 인사들이 가기 때문에 예. 먼저 말씀하는 것은 좀 예의에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에 벗어난다. 그래도 추측하시는 거 뭐 조금이라도 말씀해 주신다면. 글쎄요, 지금 일반적으로 그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해서 예. 우리한테 어떤 불만을 토로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북측에서는 자기들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예. 그것을 야당 측 인사에게 설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누구나 준수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 북측에서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제 입장을 밝혔을 겁니다. 예. 저는 지금도 통합진보당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2012년도에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정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 예. 예. 라고 맨 먼저 선포를 했고 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2014년 최고회의에서 연합연대 단일화하지 않는다. 그런 스탠스를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또 나아가서는 내년 2월 전당대회가 끝난 후 아마 제야 시민단체나 진보단체에서
4월 보궐선거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후보를 내지 마라, 단일화하라 하는 요구가 있더라도 이러한 것은 깨끗이 끊어내고 예. 우리는 독자적 후보를 내서 당당하게 국민적 심판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제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보궐선거 입장까지 한꺼번에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전당대회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노웅래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그 이른바 빅3 박지원, 문재인, 정세균 의원에게 불출마를 호소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자, 거듭 호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하시면 뭐 제4위 후보를 내든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의원님, 대표 출마 입장 여전히 변함 없으신가요? 뭐 그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분들의 충정도 이해를 하고 예. 그분들도 어떻게 됐든 구당의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고 제가 대표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구당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요구되는 이 시대 정신은 예. 정권 교체입니다.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 박지원이가 당 대표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그러한 것에 앞장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출마를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예. 결심하고 오늘 또 충청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출마 선언하실 예정인가요? 글쎄요, 지금 예정은 28일 혹은 29일 하려고 합니다. 28일이나 29일쯤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정권 교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정권 교체를 하려면 당의 힘이 하나로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 분이 이제 전대에 나오시면 이른바 빅3가 나오면 당이 깨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하고 있던데요. 그것은 이미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친노를 배격하고 신당 혹은 분당을 하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 분열해서 패배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통합 단결해서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기 때문에 예.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불행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빅3가 출마하면은 분당 소리는 한두 사람이 하는 거지 그 서명한 예. 그 의원들도 어제 저도 몇 분 만났는데 자기는 서명도 하지 않았다. 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또 주도하는 몇 분들도 이 박지원이가 타겟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러면 왜 거기에 박지원이가 들어갔느냐 예. 하고 웃고 말았죠. 뭐. 서류명 중에 서명을 안 한 분도 있었습니까? 네? 서류명 중에 서명을 안 했던 분도 있었어요? 네, 발표된 내용 중에? 자기는 서명을 안 했는데 예. 그 명단에 포함됐기 때문에 저에게 해명을 하시는 분들도 서너 분 계십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전당대회 출마 입장 이제 곧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하실 예정이고 그리고 빅3가 출마하더라도 당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 정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깨져서는 안 되죠. 깨져서는 안 된다. 이런 예. 입장으로 그러나 듣겠습니다. 지금 친노가 꽁도 먹고 알도 먹는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 하는 강한 불만들은 당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예. 분당을 하자, 또 뭐 신당을 창당하자 하고 나서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캠페인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알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예. 분열해서 패배가 아니라 통합 단결해서 알겠습니다. 승리의 길로 예. 가자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